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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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뭐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구 한 1, 2주 사이에 아마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통상적인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굳이 대구에 방문을 했다는 말이죠. 정말 1g도 다른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래야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출장지가 제 기억에 의하면 대구였습니다. 네. 그때 대구 고검에 순실을 가면서 사실상 그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 사표를 내고 정치권에 입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대구 가서 뭐 간 거는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센터라는 그 개관식에 참석하니까 장관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가서 한 언행들은 여느 법무부 장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발언도 뭐 대구 시민에 대한 존경, 사랑 뭐 이런 것을 표현했고 또 사진을 시민들과 함께 찍으면서 뭐 한 3시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진 찍는 데만 3시간씩 걸렸다는 것인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하고 사진 찍느냐고 그렇게 시간 보낸 적은 없거든요. 물론 뭐 찍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큰 이유겠습니다만 정해진 스케줄이 있었으면 찍다가도 내가 뭐 기차 시간 때문에 떠나야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상례였는데 기차표를 바꾸셨대요. 그러니까 기차를 3시간을 더 뒤에 거를 끊으면서 대구 시민들과 시간을 더 갖고 사진도 더 많이 찍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준 언행은 정치인이죠. 뭐 그냥 정치인 어느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온 것이라 이제 4개월 조금 더 남은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하기로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께서 메시지를 연구를 하시니까 사실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발언, 총선은 국민의 삶에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사진을 찍느라 3시간을 늦게 온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뭐 어떤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김 의원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상 이제 출사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대구를 갔을까? 저는 장소의 메시지 학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난 대구에서 정면 승부할 거다. 대구에서 내가 정면 돌파해서 이준석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거다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정통 보수야라고 내려간 것 같아요. 대구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전 검찰총장을 그만둘 때 그다음에 가서 그 다음날 그만두는 뭐 그런 정도의 저는 퍼포먼스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에 대구 방문은 뚜렷한 핵심 메시지가 내가 보수의 정통이고 내가 줄이고 나는 정치를 하면은 여기 국민의힘에서 시작할 거고 여기에서 아마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다분히 저는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무장관의 통상적인 이제 뭐 순회 일정이지만 대구라는 장소와 갖는 어떤 굉장히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예매한 기차표까지 물을 정도로 3시간 정도 했다는 거는 웬만한 연예인급 아이돌 스타를 뛰어넘는 사실 인기를 입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그리고 저것이 과연 언론에 소비되고 회자되고 전달될 때
어떠한 파괴력과 어떠한 이제 말하자면 전달력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들이 다 이제 평가받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장관의 부인도 그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사실상 데뷔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후임자 선정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사검증 들어갔다. 그래서 점점 속도감이 빨라질 것이고 다만 등판 타이밍은 여권에서 가장 좀 말하자면 드라마틱하고 좀 말하자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라서 아마 한동훈 장관의 전격 저는 정치권에 입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그 배우자의 첫 공개 행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좀 예상된 준비된 행보였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말 통상적인 업무였는데 그냥 찍혔다고 보세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은 윤석열 정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러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사진 처음 찍혔겠습니까? 예전에도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하필 이 타이밍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진이 쫙 기자들에게 돌아서 언론에 보도됐을까? 저는 그 시기가 소위 혁신위가 지도부와 윤핵관들 물러나라 한 것과 타이밍이 딱 겹치는 시기에 나왔다. 그렇게 보면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의 중심에 한동훈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구를 방문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보수와 중도를 나누는 기준은 확실합니다. 대구에 무게를 두면은 보수인 거고요. 5.18 묘역하고 대구의 균형을 맞춰가면 중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확연하게 대구의 무게감을 확 줬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 대선까지 대구의 어떤 보수의 아이돌로서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지금 보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구 그대로 나왔고 한동훈 장관 대구 모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행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스타일도 사실 다르고 좀 사석에서도 스타일도 많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한동훈 장관은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긴 하죠. 저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대구를 가고 정치적 행보를 앞두고 갔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고난받는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거기서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방문까지 똑같은데 그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정권 아닙니까? 거기에 독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정치적 성향에 다르겠습니다. 검찰 정권은 분명해요. 거기에서 최고의 검찰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핵심 실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저분이 핍박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무슨 픽박받는 사람이 그냥 도어 스태핑 하듯이 매일 기자들 앞에서 야당 대표와 야당을 저렇게까지 모욕 주고 면박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고 저는 저런 행보로 이제 정치권에 거의 발을 다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저는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인생에서 지금이 최고 피크입니다. 이제는 정점이에요, 오늘이. 어제가 정점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를 시작하면 다르죠. 법무장관은 상명하벽의 조직에서 전국에 한 2,000명이 넘는 검사 데리고 본인 마음대로 다 했어요. 할 말 다 하고 인사검증, 인사참사 계속 나면서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할 거 다 했는데 여의도 오는 순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율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든 당대표가 되든 그 역할을 해야 되려면 이제는 정말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미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제2인자입니다. 근데 누구 이름 거명하지 않더라도 역대 우리 정부의 2인자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말로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이 됐던 여러 가지 좋지 않았어요. 왜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보다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지적하려고 하다가 2인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민도가 있어요. 2인자, 당신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되는 거야. 이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맡아서 총선을 치렀는데 여당이 원하는 성적을 못 거두고 참패를 한다거나 하면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부인까지 등장시킨 거 보면 이제 마음은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의 이제 출마라는 것에 상당 부분 좀 진전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항상 교수님은 나온다면 험지인데 수도권이 다 험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지금 서울, 경기 쪽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도 굉장히 그게 썩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말 그대로 험지라 그러면은 뭐 강북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강북에서도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종로 아니면은 뭐 용산 그 정도인데 사실은 용산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보수 계열 국회의원들이 주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온다면은 용산,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나온다면 네. 용산이 더 유력하지 종로는 스윙보터거든요. 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후보자가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물론 본인이 당선되면은 종로에서 당선되고 당이 패배하더라도 그럼 뭐 젖잘싸 이 정도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선으로 갈 수 있느냐? 대선으로 못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선돼야 됩니다. 당선이 되려면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용산 정도 또는 그와 준하는 지역에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네, 갑자기 그 대구를 갔던 영상이 생각이 나면서 네, 그렇습니다.